약간의 거시적인 암흑만 있으면 지금의 배고픔이 오히려 즐거운데, 왜냐? 이 배고픔이 치명하고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로 기인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온다. 그러니까 아니 밤이나 이런 캄캄한 칠흑이 어두운 밤합니까? 밤을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 밤이 왔기에 내래 태양이 떠올 날이 머지않아. 어쨌든 저는 군대에서 훈련받을 저처럼 기본적으로 훈련받을 수 없어요. 어차피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체력들 하자. 그냥 막 하나도 안 시키나 밤이 됐습니다. 땀을병 물고 막 연병대 돌아가면 아이고 이빨 근육 키우고 자면서 막 돌았어. 어쩔 수 없으니까. 주어진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로 약간의 배고픔의 고통은 몸이 좋아지고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기쁨에 비교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겪기 싫은데요. 그걸 보고 뭐라냐면 불안다. 불안다 뭐냐면 땀을 안 흘리는 무리를 불안다. 땀도 한 번 안 흘리고 뭐 없겠다는 거. 약간의 땀은 필요하죠. 좋아지기 위한 약간의 고통은 필요하다. 이걸 즐기라니까요. 배고프다 머리가 아프네. 어우 내가 탄수화물 역시 잘 먹고 있구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릴렉스가 하는 기능 중에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 먹는 방법은 뭐냐? 한 끼 식사를 할 때 우리 이야기 보면 글린티가 있습니다. 우리 차는 먹는 요령이 한번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1리터에 2포 정도 넣는 겁니다. 1리터에 2포 정도 넣어가지고, 왜냐면 500ml 하나 이래버리 헷갈려요. 측정하기가. 1리터 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1리터에 2포 요래 넣고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차에다가 물을 한 1리터에 차 2포를 딱 넣고 한 60도 정도, 뭐 도수도 생각하지 마시죠. 따끈따끈한 물 보면 됩니다. 따끈따끈한 물에다가 2포 딱 넣으시고 한 5분만 지나면은 물이 아주 갈색 톤으로 살게 이렇게 우려납니다. 우려난 거 가지고 컵에다가 머그잔 정도에다가 한 반 정도 딱 따르면 한 200ml 쯤 들어가요. 머그잔이 보통 한 400쯤 되니까 한 잔이. 한 200도 따르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들어가냐면은 제일 처음에 엔자임이 있습니다. 가루. 제일 처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후레쉬. 저 후레쉬 쪽에서 설명드린 후레쉬 한 포. 그리고 엔자임 한 포. 딱 담가가지고 싹 저으면 약간만 5분만 이제 처음에 조금 물고요. 한 2, 3분만 지나면 굉장히 뻑뻑해집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활성이 없기 때문에 눈이 보입니다. 처음에 싹 저으면 물거든요. 5분만 지나면 뻑뻑해집니다. 금하고 효소가 활성이 없어서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면 이 컵을 딱 마시면 한 끼입니다. 한 끼 식사. 든든합니다. 약간의 배고픔은 뺏기십니다. 그 다음에 뭘 드시냐면은 릴렉스. 혹시나 다가올 스트레스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요 릴렉스를 2포 딱 드시게 되면 가뿐합니다. 그래도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딸기 2개 먹은 사람 있어요. 그럼 어쩜 되느냐? 내가 딸기를 먹죠. 당류가 들어있는 먹지 마세요. 포도당 다이어트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한때 포도 다이어트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 배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당 성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 버리면 잘 생각, 당이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내 몸에 에너지가 흡수돼 버립니다. 에너지가 흡수돼 버리면 내 몸에 체지방을 에너지를 태워올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살찌고 안 찌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걸 먹어버리면 당 성분이 들어와서 에너지 화가 되기 때문에 지방이 에너지를 태워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운동이 언제가 가장 좋으냐? 곁들여져 갈게요. 운동이 언제가 제일 좋으냐?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내 몸에 에너지가 많은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을 가져가면 내 몸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써버리는 거예요. 에너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체지방에 에너지 안 태워주죠. 최후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하는 게 좋습니까? 아침밥 먹기 전에 좋습니까? 아침밥 먹고 하면 아침밥 먹은 칼로리에 의해서 그냥 소모되는 거예요. 아침밥 먹기 전에 하면은 밤새 안 먹었지 않습니까? 아침 되면 땡기지 않습니까? 인체 구조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요구가 땡기지 않습니까? 이때 밥을 안 먹고 오히려 역현상으로 에너지를 더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 간다면, 밥 먹기 정말 좋은 아침 타이밍에 운동을 해버린다면 에너지가 극도로 필요한 상황에 거꾸로 에너지를 달라는 거니까 그때는 내 몸이 뭘 내줍니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아침 주세요 하는 건데 반응이. 그런데 달리기 해버리면, 가볍게 뛰어버리면 어떤 현상이냐?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내 몸에서 더 이상 에너지가 줄 게 없는데, 그래서 체지방이 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운동이 언제가 제일 좋으냐? 아침 먹기 전에. 단
우리 애 공부 얼마 하면 좋을까요? 100점 맞으면 제일 좋죠. 공부시키면서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저놈은 100점까지는 안 되겠어. 100점 맞으라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옥상에 뛰어들어갔대. 아파트 난간에서. 얘야, 아빠는 절대 100점 만드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난 네 100점 맞으면 오히려 너를 미워할 거야. 한 95점만 받아와. 90점 받아와. 요놈 실력을 딱 봤을 때는 야, 한 90점 받아와라. 아빠가 대만족이다. 그 말이죠, 제 말은. 잘 이해돼요, 제 말을.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모시게 달려야 할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100점의 상황을 요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하면 쉽고 급하게 뛰어 출근하기 바쁘지. 야, 일어났니? 운동해야 돼. 40분 동안. 아이고요, 잠 와서 늦어지요. 그래서 100점보다는 80점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100점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안 되면 저녁에 잠자기 전 2시간 전에 요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80점이다. 100점이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운동하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운동 못했네. 나 오늘 하루 다이어트 실패야.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다이어트 하기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저녁에 자기 전 2시간 전에 이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기 전에. 알겠습니까? 예.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 그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린티 설명을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오늘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설명드리고 먹는 방법 좀 설명드리고 하지 말아야 되지. 하세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제가 강의 스케줄이 하면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신장 우리 그 클린티 설명 좀 해드리면 이제 오정세 설명 마무리 좀 됩니다. 네. 오정세 드시니까 우리 저 왼쪽에 있는 후레쉬 좀 드실 마음이 나죠? 체지방 분해에 탁월한 기능을 합니다. 엔자임 식사 한 끼로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클린티 지금 설명할 건 몰라야 됩니다. 릴렉스 스트레스의 완화에 탁월한 동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버 몸에 들어오는 이게 숙변 제거가 아니고 숙변 제거 하나의 기능이고 대장 기능의 활성화. 예, 혼합운동, 연동운동, 수분흡수 기능. 대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결과가 뭐냐면 우리 빨간 조끼의 누님처럼 변이 이만큼 나온다. 대장 기능이 활성화될 때 이 말이에요. 숙변 제거 이것은 하나의 기능이고요. 이 말은 대장 기능이 활성화된다 하는 거죠. 고려되는 것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린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클린티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신장과 방광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시원한 소변을 보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 차를 드시게 되면 소변이 좀 굵기가 세기가 달라집니다. 오강이 깨져. 아니 이거는요 제가 어느 집에 이거는 현실입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사는지 안 사는지 구분 안 한답니다. 이 우스갯소리하는 이야기 아니고 너무나 사람 조용하고 걷는 것도 사건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냐도 구분나 사는데 사실 화장실 가면 여자가 어지간하면 소리 나거든요. 문 밖에 소리 나거든요. 소리가 나요. 며느리 화장실에 소리 나거든요. 클린팅을 더 써가지고 샥 하니까 이제 집안에 사람 사는 느낌이다. 현실. 저는 옛날에 세미나 우리 창원에 우리 쪽기 누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리액션이 바로 나왔습니다. 클린팅을 드시게 되면 신장 방광 쪽에 탁월합니다. 이 신장이 하는 기능이 이 신장은요 우리 몸의 혈액에 전체 혈액의 25%의 혈액이 우리 신장을 계속해서 걸어주는데 이 신장의 기능 중에 하루에 약 120에서 180리터 정도의 혈액을 걸러가지고 1시간당 7.5리터 정도의 이 혈액이 신장을 통해서 걸러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7.5리터 중에 약 0.16리터, 약 60분의 1입니다. 요 정도만 소변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60분에 50분 다시 혈액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장의 기능을 요게 신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요관이라고 합니다.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 요관, 순요관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방광이 있고 아래요디게 밤송이 털만한 전립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중 나오는 요도가 있고요. 이 신장 기능이 왕성 이 안에 이제 동맥정맥이 있어가지고 막 공급돼가지고 빠꾸하고 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장이 떼고 여기 신장에 사는 게 뭐냐면 바로 사구체라고 한 요놈이 뭐냐면은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그릇만 기능을 해주는 거죠. 혈관을 막 걸러가지고 깨끗한 혈관은 다시 위로
60분에 50분 다시 빠꾸 60분의 1 너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찌끄레기구나 빠져. 요래가 빠지는 거예요. 얘가 최종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걸음망 하는 요 기능의 사구체가 이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찌끄레기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사구체 신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신장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구체 신염, 사구체 염, 신장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원래는 신장이 요 밑으로는 원래 단백질하고 굵은 단백질하고 원래는 적혈구를 배출시킬 수 없도록 걸음망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 걸음망이 워낙 기름이 많이 끼가지고 하수도 한번 청소해봤습니까? 한번 싱크대 한번 워낙 기름이 그 하수도 구멍에 기름이 이물질 많이 끼었으면 어느 순간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워낙 기름때가 많이 낑겨가지고 걸음망 기능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단백질도 빠지고 적혈도 빠져가지고 단백뇨도 보게 돼요. 이 사구체 신염에서 오는 겁니다. 단백뇨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혈뇨도 보게 됩니다. 피 섞인 소변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신장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진다. 어느 순간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노폐물들이 내려오다가 이 안에 수산칼슘이나 인산칼슘이나 요산이나 크리틴이나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결석을 형성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칼슘 덩어리 같은 게. 그래가지고 신장에도 돌이 생기는 건 신장 결석이라고. 요관에 결석 생기는 것은 요관 결석이라고. 방광에도 결석이 생깁니다. 방광 결석이라고. 맨 마지막에도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요로 결석이라고. 이런 결석이 생기다 보면은 제일 아픈 통증이 뭐냐면 요관에 결석이 탁 생기면 결석이 제일 작은 것은 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것은 조그만 새알까지 가는 크기도 있습니다. 이 결석들이 막 생기다 보는데 요관에 결석이 생기는 순간에 거의 통증은 급격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 학생은 걱정하지 마요. 그 인상을 파서 됩니다. 아프다니 혼자 인상 가서 그러는데 반응이 좋아요. 아프다니 이리 생각해요. 이 결석이 생기는데 이것이 조금만 더 진행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급성으로 사구체 신염이 생겨버리면 이 3개월 내에 신부전증이 바로 온 거예요. 신장의 기능이 완전하지 못한 신부전증이 와버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돼버리면 만성으로 와버리면 결국은 하는 게 뭐냐면 투석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혈액을 못 끌어내겠다. 인공 신장을 통해서 혈액을 끌어내야지. 그게 바로 투석인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씩,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세 번씩,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10시간에 한 번씩, 최종적으로 4시간에 한 번씩.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투석 딱 받는 순간에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느낀 정도로 통증이 심한 투석을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걸음망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원하게 소변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소변을 본다는 것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전달이 제대로 안 될 뿐이겠죠. 어저께 이빨 빼니한테 얘야 이빨 닦아 금방 닦아. 이빨 한 번도 안 아파본 애한테 얘 이빨 닦아라. 엄마 안 닦습니다. 아파본 사람과 안 아파본 사람의 차이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소변을 잘 보는 사람은 내일도 잘 보고 1년 뒤에도 잘 보고 10년 뒤에도 잘 보겠지.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소변을 제대로 보실 때에 글린티를 제대로 드시게 되면 시원한 소변이 나오는 순간에 신장 기능이 계속 원활하게 움직여준다면 방광염을 통한, 방광염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요실금까지 같이 오게 되는 이런 기능들이 올 수 있는 원인은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만큼 몸에 엄청나게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참 이 만성 신부전증 이야기 한번 하면 또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왔습니다. 제가 눈물을 딱 뺄 수 있는 제목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에 눈물이 참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간 신장 손상으로 인한 사구체 신염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진행돼 가지고 급성으로 와가지고 신부전증까지 다 와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장입니다. 아쉽지만 끝장입니다. 원인은 소변 한번 잘못 본 것이 이유가 된 거예요. 클린티가 와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클린티가 뭡니까 하는 역할이? 클린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소변을 시원하게 본다라고 하면서 결과치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 좋은 대답이 좋은 대답이에요. 그러면 화이브 그렇죠. 예. 사구체 걸름망. 예. 청소해. 그러니까 화이브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속 시원한 대변이지만 숙변 제거지만 결과는 대장 기능의 활성화. 클린티가 하는 기능은 신장 방광 기능에 도움을 주는데
신장에 특히 사구체 거름막에 끼어있는 기름때를 제거를 해가지고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시원한 소변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클린티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클린티예요. 어찌 클린티를 제대로 기능을 아시면 그런데 우리 사장님 좋지요? 예. 대답에 톤 뭐입니까? 예가 아니고 뭐이지? 중국의 얘기에 사성이 다 들어있는 소리죠 지금. 네, 아무튼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5종 체크다. 5종 체크 설명은 제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그러면 제가 10분만 딱 하고 마칠게요. 예, 알겠습니까? 예, 맥시멈 10분입니다. 미니멈이 아니고 맥시멈 10분. 최장 10분만 해 제가. 지금 남은 게 뭐냐면요. 11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가? 11 프로그램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11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다음에 10일 동안 진행하기 전에 환자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해오는가? Q&A.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10일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이 제품에서 그 기운을 알고 유지할 수 있는가? Q&A, 유지 관리. 이 4교시간 남아있거든요. 4교시를 하려면 최소한 10분 잡아도 40분인데 제가 오늘은 그냥 한 2분씩 해가지고 제가 예, 매 4교시를 10분만에 제가 11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11 프로그램은 여기 10일인데 처음에 제가 준비기간 3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3일인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3일 잘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시죠. 과도하게 뚱뚱한 사람들. 야, 저 사람 안 되겠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숙빈이 있으면 가스가 역류돼가지고 머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탄수화물이 몸에 안 들어오잖아요. 포도당 공급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잘 보십시오. 숙변을 통해서 머리 아픈 거. 탄수화물 공급이 줄어들어서 머리 아픈 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 비우기를 제대로 안 들어가고 시켜버린 거예요. 소비자가 뭐라겠습니까? 머리 아파요. 되게 아픈데요. 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태호 박사님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참으세요. 이 환자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경우예요. 숙변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단식을 하다 보니까 숙변 가스가 역류돼가지고 간동맥을 통해서 혈관에 막 오염시키고 머리 치고 아프고 막 이거는 두통이죠. 이거는요. 그런데 머리가 아픈 것은 탄수화물 공급이 적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이거는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비기간 3일이 필요하다. 누군가? 과도비만. 알겠습니까? 중증비만 중증비만 이상인 사람이 3일 예비기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하씨 정도로 저기 환희씨나 환희씨 대표 있어. 우리 지하씨나 환희씨 같은 경우 날씬하잖아요. 저런 사람은 다이어트 하면 3일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전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과하게 좀 뚱뚱한 사람, 과하게 뚱뚱한 사람 아무도 없네요 오늘. 아 예. 예, 예. 이 자진 남체까지 이렇게 좀 강하게 뚱뚱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3일이 꼭 필요한 사람. 알겠습니까? 바로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3일 꼭 필요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픔이 좀 있어가지고 잘 맞춰주신다고 끝에 가서 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과하게 뚱뚱한 3일 해야 된다. 하기 전에 3일 전에 한 게 뭐냐면 속을 비워 놓으면 위장 속에 있는 균이 있으면 막 통증이 나와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예, 구충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구충제를. 하기 전에. 구충제를 먹고 1시간 뒤에 마그밀, 열알을 드셔야 돼요. 이 단식은 가면 어쩌냐면요. 흰 컵에다가, 하얀 컵에다가 마그밀 20알 딱 써요. 마그밀 20알. 원래 마그밀 처방을 성인들이 하루에 8알, 7알 먹도록 설명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 있을 거예요. 성인들 기준량이 7알, 8알 아이기 때문에 10알은 큰 그거 없습니다. 단식원에서는 제대로 할 끼라고 컵에다가 20알을 집어넣고 미지근한 딱 붙지 않습니까? 30분만 지나면 마그밀이 죽처럼 돼버립니다. 마죽처럼. 그거 가지고 딱 마시고 2시간 지나면 화장실에서 그냥 막 좀 반응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10알 정도 저녁에 주무실 때 드시고 나면 아침에 변이 싹 쏟아질 정도. 그 정도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분합니다. 과하게 중증 비만 이상인 사람은 3일 예비단식 꼭 들어가십시오. 과하게 뚱뚱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가벼운 사람, 그 정도 그냥 복부지방 조금 집어넣고 자는 사람은 그냥 바로 들어가시도 무방합니다.
준비기간 3일 들어가시든 바로 들어가시든 꼭 구충기 드시고 1시간 뒤에 마감이 되라. 노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10일 동안 진행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끼 식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먹어짠 반에다가 여기에다가 후레쉬 한 봉에다가 웸 엔자임 한 포 딱 넣고 한 끼 식사 한 5분만 있어도 걸쭉해집니다. 걸쭉해지면 딱 마시면 죽 마시는 느낌입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걸쭉합니다. 마시고 난 다음에 약간 지나간 다음에 그 웸 릴렉스 혹시 오늘 쌓일 스트레스를 미연에 감잖아. 여기 바로 한 끼 식사예요. 딱 해가지고 열을 땅땅땅땅땅땅땅 진행한다. 아시겠습니까? 열을 진행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3일째 되는 날에 해독이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세포 중에 백혈구 중에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 들어갔습니까? 바이러스 들어오면은 그 백혈구의 성분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침범한 이 팀장 한 2분 남으면 이야기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 10분 약속했기 때문에. 나 안티팬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거 아니죠. 갑자기. 3일째. 예? 3일째 되는 날, 3일 되는 날에 우리 몸 백혈구가 외부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인식한 3일 걸립니다. 아, 저놈 이상한 들어왔네. 어찌 못 본 놈인데? 저 어떤 놈이지? 어떤 놈이지? 어떻게 생긴 놈이지? 어떤 성질이지? 분석한 3일 걸립니다. 3일만 딱 지나면 어지간한 바이러스는 내가 무찌르적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3일 지나면 내 몸에 쌓이는 독소는 어느 정도 해독이 된다. 그래서 시작할 때 첫부터 3일은 무조건 잘하십시오라. 4일째부터 조금 못해도 괜찮지만 3일째까지는 무조건 잘해라.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3일째 되는 날. 사흘을 굶으면 나머지 당장을 넘지 않을 위인이 없는 거죠. 그만큼 사흘의 고통이 제일 심합니다. 사흘 정도 심할 때 뭐가 필요하냐? 우리 간호사들은 철저히 관리돼야 돼요. 오늘 저녁 제일 힘들 겁니다. 오늘 하루 제일 힘들 거예요. 오늘만큼 힘든 날이기 때문에 오늘만을 잘 참으세요. 오늘이 해독이 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디톡스가 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 꼭 참으세요. 오늘 꼭 조심하세요. 3일째 됩니다. 4일째부터 이제 조금 쉬워집니다. 5일째 되는 순간에 이때부터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때는 수문기라 그렇게 말하고요. 이때는 이제 정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체기가 어디냐면 이제 고분자 지방이 저분자 지방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5일째 되면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한 5일 이전까지는 평균적으로 4kg 정도 감량합니다. 5일까지 3kg에서 4kg 정도 에버리지 정도입니다. 이렇게 감량하고 소비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4일 됐는데 3kg나 빠졌네? 열흘이면 12kg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때 5일에서 약 7일 사이는 정체기입니다. 고분자 지방이 저분자 지방으로 바뀌는 순간, 다시 말해서 딱딱했던 지방이 물렁물렁한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팔뚝을 만져보면 왜 이렇게 팔뚝이 무르지? 남자들 근육이 빡빡 붙은 사람들이 근육 속에 녹아있는 지방이 이제 막 무르지니까 근육 자체가 막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때가 5, 6, 7일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일에서 10일째 요 4일 동안 요때 분해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때 체지방이 쑥쑥 흘러내립니다. 처음부터 운동 반드시 해야 되지만 요때부터 운동을 더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지만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하는 길이에요. 요래가지고 일어나는데 5일차 되는 날에 3일차에서 5일차 되는 날에 뭐가 나옵니까? 해독이 끝나겠죠. 이제 해독이 끝나면서 몸에 정세가 뭐냐? 이때 지방이 막 분해되기 시작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독소가 담겨있는 체지방 바구니가 깨지니까 독소가 막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과거에 병원에서 약을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랫동안 통원 치료를 많이 받았던 분들 이분들은 주사약물이 많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갖다가 10년 전에 맞았던 사람이 내재됐던 마약이 지방이 분해되면서 마약이 이제 나오니까 다이어트하는 도중에 병 간다는 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때 옛날에 과거에 주사약을 많이 내재된 사람들이 같이 독소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페인트 냄새, 시궁창 냄새 막 나옵니다. 피부 발진 이건 기본이고요. 그 몸에 위산이 많고 위하수가 많이 차인 사람, 위염증인 사람들은 몸에 수포도 좀 일어납니다. 그런 반응과 피부 발진도 나오고요. 그런 거 나오면 일주일이면 다 사라져요. 디톡스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과거에 병원 치료를 심하게 받지 아니하였거나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 받은 분들은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 혹시 옛날에 병원 치료를 많이 받으셨나요? 예? 4일째, 5일차에 피부 발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있습니다. 이 겨드랑이 암냄새 나는 사람들 이때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때요. 겨드랑이 암냄새. 그리고 코에 중이염, 비염. 특히 비염 있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 비염 있는 사람은 한 5일 되면 코에서 무릎크가 막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도 진짜 하수구 뻥 뚫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이때 왜냐면 우리 효소 기능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염, 항균 기능이 있다고. 그런데 단식을 제가 설명을 딱 해드려야 이 제품을 안 먹는 원인이 막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 하는데 과정 설명 다 드리기 때문에 꼭 소금 비우십시오. 그거 제가 다음에 제가 단식 안 도는 건 별도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여간 요 열흘 동안 일어나는 과정이 5일 동안 5일 차에 3일 차에서 5일 차 사이에 디톡스 과정 보면서 드러납니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때 꼭 상담하십시오.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꼭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몸에서 발진이 일어났네요. 이거 부작용이 아닙니까? 그거는요 이렇고요 저렇거든요. 그래버리면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3일 지낸 날에 배고플 겁니다. 최고로 힘든 날입니다. 위로 좀 해주시고요. 좋아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면서 상상하면서 즐겁게 견디세요. 해주고요. 4일차 5일차 되는 날은 꼭 전해주시고 오늘 디톡스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에 혹시나 병원에 다니신 일이 많거나 과거에 약물을 좀 많이 드셨거나 과거에 한약을 많이 발해서 먹거나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은 발진이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발진 오면 그 사람 뭐랍니까?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아, 정말 그래 됐네. 기분 좋게 받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병원에서 내한테 변명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는 어김없이 들어요. 제가 부산에서 보니까 서면에 있는 피부시학 원장 아따마 대결하기로 내가 그냥 다 치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해운대에 우리 가맹 한의원이기 때문에 그 한의원을 배웠습니다. 그 한의원 원장님이 이번에 디톡스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제 뭐 너무 잘합니다. 소비도 안 된다는 무조건 치료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의사가 치료 다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다 치료, 해운대에 있는 우리 가맹 한의원인데 치료 다 해줬습니다만은 제대로 기능을 모르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 우리 사업하면서, 미래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리입니다. 환자 100명 오는 것보다도 10명을 제대로 관리해서 성공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말이죠. 그런데 막 100명 받아가지고 막 10명이 안티라고 그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는 환자를 간호사 순들 배당을 땅땅땅땅 해가지고 이 환자는 당신이 관리해라. 이 환자는 네가 관리해라. 이 환자는 내가 관리해라. 3일째 전화했습니까? 4일째 전화했습니까? 5일째 전화했습니까? 전화해라. 이 중요한 겁니다. 8일째 되는 날 다 왔습니다. 8부 능선을 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는 좋아지는 것을 막 그냥 설명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 드셔야 됩니다.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견디요. 모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할 수 있다. 그럴 때 이거 묵고 죽은 사람이 없으니 잘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나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내 변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도 그 정도 다 겪었거든요. 오히려 거기 없으면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화학약제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나갈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주고 그래도 못 참으신다면 하고 말씀을 하나 드려야죠. 무조건 참으세요. 무조건 참으세요 해버리면 전화는 어떤 소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냐? 오이를 갖다가 오이 중에 가시 오이면 더 좋습니다. 오이를 가지고 오랫동안 씹어. 오이가 뭡니까? 숫자로 오이 아닙니까? 오이를 50두번 씹어야 됩니다. 한 번 딱 씹어서 50두번. 농담인 같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50분 이상 씹어 오이를 갖다가 탁 오이를 한 모금 물고 50두번. 오이 1, 2, 3, 4, 5, 6, 7, 8 오이 오케이 한번 삼키고 그렇게 하시면 오이 속에는 미네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미네랄하고 비타민은 뭐냐면은 조효소입니다. 체지방을 가속화시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체지방이 분해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띵 왔습니다. 야, 내 어제 잠 못 자 죽는 줄 알았다. 잠 못 자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옵니다. 그럴 때 나도 사실 잠 못 잤지만 죽은 결과는 없더라. 잘 참고 이게 아니고 배가 고파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녁에 약간의 그 양배추를 데쳐가지고 된장에 조금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약간의 포만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반응이 오지 말고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공의 키 운동하시라 그랬는데 플러스 알파 맥시멈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몸을 갖다가 온열요법을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병원에 와서는 신부 RF 고주파를 가지고 온열을 시켜주고 늘 오실 수 없지 않습니까? 안 올 때 우리 간호사 상담에서 안 올 때 반신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신욕도 사람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반신욕이 안 되면 조교 간단하게
꼭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족욕이나 반신욕을 병원에 가서 오늘 볼 강의했지 않습니까? 강조했지 않습니까? 안 받을 때 어쩝니까? 집에서 족욕이나 반신욕 꼭 하십시오. 40에도 반신욕을 해버리면 아주 질병 치료에도 탁월하게 도움되고 체지방분에도 탁월하게 도움됩니다. 이거 몸에 병 있는 사람은 43도까지 올라가지만 아무튼 그렇다. 요 정도 온도에서 따뜻하게 반신욕을 하고 주무시면 잠도 상당히 잘 옵니다. 저기서. 하여간 요래 가지고 11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시고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관리가 중요하다. 단식과 교환식은 다음에 하고 Q&A는 한마디 딱 할게요. 한마디만 Q&A는. Q&A가 뭐냐면은 이거요 밥 안 먹으면 다 살 빠지지 뭐. 맞습니다. 밥 안 먹으면 다 살 빠져요.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살 빠지는 게 아니라 체지방이 빠집니다. 라는 팁이 하더고 강조할 때 뭐냐면은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조해야 됩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뭐냐면 물단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몸에서 뭐 산성이 들어가서 케톤시스 돼가지고 막 산독성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지고 그거는 뭐 그 뭡니까 골다공증이 일어나가지고 그건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제품 하다 보면은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골수가 채워집니다. 골다공증 난 그 믿기지 않을 데이터예요. 골다공증 빠꾸빠꾸해서 막 채워지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런 데이터는 정밀 치료하죠. 아무튼 우리 제품은 굶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잘 볼게요. 내가 10,000원짜리 드렸습니다. 1,000원짜리 바꿔서 제가 뭐 줍니까? 10개 바꿔서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나 10개, 1,000원짜리 10개 가지고 난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밥을 한 그릇 주고 대체식을 우리 효소 교환식을 교환이에요. 밥 한 그릇과 우리 대체식인데 내가 선택을 한 것뿐이지 굶는 게 아니라니까요. 밥을 먹는 영양소나 모든 영양 메커니즘을 방법을 이렇게 한 것뿐이지 굶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저는 그럽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말라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말고요. 굶는 다이어트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굶습니까? 이런. 밥을 안 먹는 거고 밥 대신에 영양소 다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굶는 게 아닙니다. 교환하는 거. 밥하고 우리 다이어트하는 거 교환하는 것이지 왜 보정하고 교환하는 것이지 밥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신신당부 강조. 그 환자 입장에서 나는 굶고하는 다이어트는 아니야. 병원에서도 TV에서도 방송에서도 굶는 다이어트 안 좋습니다 할 때 그래 그렇지 나는 굶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있어 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는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체지방이 빠진다. 그래서 키가 바로 있는 거다 라는 쪽으로 상담을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유지관리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분 만에 유지관리 팁 하나만 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 치료받고 나면 뭘 줍니까? 죽을 줍니다. 그죠? 죽을 주는데 원칙적으로 하는 죽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오래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오래 씹어 삼키면 최고입니다. 입에서 이미 막 지금 막 여기서 분해가 다 돼버려가지고 그냥 막 소화기능 거칠 필요도 없이 대사에너지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입에서 소화를 다 시켜. 1차 소화기능 아니 입이. 입에서 오래 씹는 거예요. 이게 유지 관리 중에 가장 키가 뭐냐? 오래 씹어라. 오래 씹어라. 어떻게? 오래 씹어라. 50분 씹어라. 요거만 강조해 주시면 다이어트 끝났나요? 열흘 동안 유지 관리 잘 하셔야죠. 이건 하고요. 저건 하죠. 저건 하시면 이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씹으세요. 내하고 약속합시다. 50분 동안 꼭 씹으세요. 한 숟갈 넣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또 아기 가르치듯이 씹으세요. 그렇게 먹었을 때 밥 반 공기 이상 먹는 사람은 천하장사입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한 숟가락 먹고 반찬 먹어서 50분 동안 씹었는데 반 공기 이상 먹으면 천하장사라고요. 안 넘어간다니까요. 반 공기쯤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그만. 유지관리 키포인트 오래 씹어라. 마치겠습니다. 네.